여기 이제 공급 전까지 연결했으면 잘 생각을 해보면 여기 있는 컴3하고 X10 사이에는 내부에 포토커플러가 있다고 예전에 설명을 했었잖아요. 포토커플러를 통해서 이 공급 스위치의 오토 스위치, 즉 리드 스위치에 그 선이 두 가닥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선은 공급 전진에 와 있는 거고 나머지 선 한 가닥은 컴 단자로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를 시작했으니까 저쪽에 컴은 뭘 연결하면 돼요? 마이너스 연결하면 돼요. 그래서 컴에서 마이너스로 연결을 하면 되겠습니다. 공통단자에 컴 단자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 후진 X11에 해당되는 이 시그널은 그냥 연결만 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게 실린더의 공급 전진과 후진 리드 스위치를 다 연결을 한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이 공작물 안에 있는 공작물을 다 빼놓습니다. 실린더 하나만 저희가 제어를 할 거라서 여기 안에 있는 공작물을 다 빼놓습니다. 그래서 공급 실린더의 오토 스위치, 리드 스위치, 우리 그냥 오토 스위치로 이름을 통일을 할게요. 옆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리드 스위치라고 그래요? 실린더 위에 있는 리드 스위치. 실린더 우리 위에, 이 실린더의 위에 리드 스위치 달려 있잖아요. 옆에서는 리드 스위치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밖에서는 오토 스위치라는 용어를 많이 써서 일반 그 서적에는 리드 스위치라는 용어를 쓰는데 리드 스위치 용어는 이 안에 이 모양을 보면은 갈대 열매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동그랗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고 현장에서는 이 오토 스위치라고도 많이 써요. 옆에서는 뭐라고 하냐? 이거라고 그래요? 명칭 안 부르고? 리드 스위치라고 그래요? 그냥 여기서 똑같이 그냥 리드 스위치라고 부를게요. 밖에서는 근데 오토 스위치라고도 부르니까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실린더, 공급 실린더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은 공작물에 차여져 있으면 위험하잖아요. 그죠? 주의를 해야 될 거는 여기 공작물 이 매거진에 그 작동을 하고 있을 때 손가락 넣으면 손가락 부러져요. 진짜. 여러분들 손가락이 골절상을 입을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있어. 얘가. 이해됐죠? 네. 여기다 절대 손가락 넣으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공급 실린더에 리드 스위치를 연결한 거고 우리가 사용하는 공급 실린더는 양솔입니다. 양솔. 그래서 매니폴더 블럭이 이 뒤쪽에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맨 안쪽 밸브가 공급 실린더의 매니폴더 블럭이에요. 맨 안쪽에 있는 게. 그래서 양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요 밸브 요거 맨 안쪽 거 이게 양솔인데 여기 저기 파란색 버튼 보이죠? 네. 그 파란색 버튼이 수동 버튼이에요. 그거 누르면 수동으로 작동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근데 이 양솔이니까 솔레노이드 밸브를 연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솔레노이드 밸브도 먼저 PLC 컴단에 플러스를 잡아줄 건데 먼저 플러스 잡아주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우리 이쪽 램프가 또 플러스 컴을 쓰니까 거기에 통일성을 맞추기 위해서 컴 1번에도 플러스를 연결을 해줄 겁니다. 출력 컴 1 Y20에 해당되는 출력 컴 1에도 플러스를 연결해 줄 거고요. 거기에 연결되는 Y20를 공급 전진 솔레노이드 밸브, 공급 전진이라고 되어 있죠. 공급 전진 솔레노이드 밸브에 연결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Y20를 공급 전진 솔밸브, 전진 솔밸브입니다. 그리고 연달아서 Y21의 단자를 공급 후진에다가 연결을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연결되셨나요? 그래서 플러스에서 시작했으니까 그 출력단의 컴 단자는 뭘로 연결해요? 마이너스 연결해야 되는데 위에가 마이너스까지 가 있죠? 위에다 연결합시다. 이렇게 하면은 실린더 하나에 대해서
스위치 두 개, 스위치 두 개, 공급 실린더 리드 스위치 하나, 실린더 양솔, 전진솔, 후진솔에 대해서 연결이 끝나는 거예요. 네? 네, 전원 켜주시고 터치도 전원 켜주시고. 자, 다시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를 설명을 드리면, 지금 여러분들이 연결한 게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요거는 지금 그림이 잘못되긴 한 건데, 요 장비 쪽은 전압이 입력이지 출력이 아니에요. 제가 잘못 그려놔서 그런 거고, 특성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렇게 돼 요거 자체가 우리 장비 쪽에는 이게 전압이 입력이지 전압이 출력이 아니라고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24V가 지금 컴3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입력 쪽, 디지털 인풋 쪽에 플러스로 이렇게 입력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부에는 이렇게 포트, 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는 내부에 미리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연결한 건 이 실선만 지금 연결한 거예요. 두 가닥, 세 가닥. 총 세 가닥을 연결한 건데, 컴3에 플러스 연결하면 내부에 포토커플러가 있는 거고, 그래서 X0, X10가 공급 전진으로 연결했잖아요. 공급 전진하고 컴 사이에는 이렇게 실린더 위에는 리드 스위치가 있는 거라고요. 내부에 결선이 돼 있는 거라고요. 이해되었습니까? 네. 그럼 실린더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실린더가 이렇게 있으면 요 끝단에 요 부분이 연구자석으로 되어 있다고요. 이해되었습니까? 그래서 실린더가 전진하면 리드 스위치, 여기 있는 리드 스위치가 작동이 되는 거고, 실린더가 후진을 하면은 여기 있는 리드 스위치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었습니까? 그럼 전기가 이렇게 쭉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스위치가 눌리면 쭉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PLC에서 아, 리드 스위치가 작동이 됐구나, 요게 켜지면 알 수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실린더가 전진 위치에 있는지 후진 위치에 있는지 알 수가 있다고요. 오케이? 네. 하고 솔레노이드 밸브는 이 출력 쪽인데 마찬가지로 이거 여기 전원은 따로 이렇게 24V 넣어주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컴 1에다 지금 여러분들이 플러스를 연결했잖아요. 그죠? 네. 출력 쪽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PLC 프로그램상에서 Y20를 ON을 시키면 여기 있는 접점이 ON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전기가 여기까지 와 있으니까 쭉 레드 쭉 흘러서 솔레노이드 밸브를 작동을 시키는 거예요. 내부에 이 솔레노이드, 전진 솔밸브가 이렇게 솔레노이드가 있다고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전기가 쭉 빠져나오겠죠. 여러분들이 Y20을 ON을 시킬 때. 오케이? 네. 이거 지금 전진솔만 그린 거고, 이런 게 이제 후진솔에도 똑같이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여기도 후진솔도 이렇게 또 똑같이 하나가 연결이 돼 있어서 이렇게 연결돼 있다고요.
이해되셨나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렇게 연결을 한 거고, 프로그램의 좀 편의성을 위해서 일단 레이블, 프로젝트를 만들 때 레이블을 꼭 쓰세요. 이제 원래도 썼지만 레이블 쓰시고, 당연히 메인도 집어 넣어야 되고, PLC 메인 집어넣고 커넥션 가가지고 통신도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글로벌 레이블 가셔가지고, 글로벌 레이블이요. 방금 전에 엑셀 준 거 있었죠? 어드레스 할당표 준 거 있었잖아요. 이 어드레스 할당표에 요 옆에 보면은 이렇게 기능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찾았습니까? 이 부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드래그를 하십시오. 컨트롤 C, 여기서부터 쭉 드래그해서 여기까지 컨트롤 C. 되셨나요? 컨트롤 C 했으면은 글로벌 레이블에다가 컨트롤 V. 다시 통신 설정 먼저 잡으시고 커넥션 가서 메인 집어넣은 다음에 이더넷 PLC 19168.39 IP 넣어주시고, 다른 스테이션 없으니까 선택해 주시고, 테스트 했을 때 연결되어 있는 거 확인하고 OK 누른 다음에 엑셀에서, 엑셀표에서 이 부분을 전체를 다 어차피 다 쓸 거기 때문에요, 전부 다 컨트롤 C 한 다음에 여기다 컨트롤 V를 하자고요. 됐나요? 네.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웨이브를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푸시 버튼 1 뭐 이렇게 프로그램 짜기 시작하면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푸시 버튼 1번을 눌렀을 때 공급 실린더가 자동 왕복하도록 프로그램을 짜고, 푸시 버튼 2번 누르면 정지하도록 프로그램을 짜십시오. 우리 해봤던 거니까. 다 해봐서 알겠지만 옆에서도 다른 글로파로 또 하니까 여러분들이 시작은 이렇게 하면 되고요. 여기 이름을 공급 전진이라고 이름을 그냥 붙여주는 게 좋습니다. 동작을 상세하게 해주는 것도 있고, 컨트롤 C하고 컨트롤 V 한 다음에 진짜만 지워주면 그냥 바로 그 센서 이름을 체크할 수가 있잖아요. 레이블을 달아놔서 그냥 그 이름을 그대로 공급 전진 뭐 이렇게 달아 놓는 게 좋아요. A 전진 뭐 이런 거보다. 이해되셨죠? 다음에 확인하기에도 이 코일이 어떤 내용인지를 바로 알 수가 있으니까 공급 전진을 해주시면 되고, 공급 후 들어오면은 이렇게 작겠죠? 그죠? 다 이제 짜봤잖아요. 그래서 출력부를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서 라이팅 하면 동작이 되겠죠? 강제온, 데이터에 대한 강제온 Shift 엔터 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지금 동작을 시켜보면은 이렇게 공급 실린더가
동작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공작물이 있을 때 전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프로그램 체인지로 하겠습니다. 온라인 수정으로 하겠습니다. 모니터 라이트 모드 Shift F3번. Shift F3번을 누르면 이렇게 모니터링이 되고 있는데 프로그램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죠? 근데 S1 센서, 우리 공정 장비에서 여기는 S1 센서, 요게 이제 공작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센서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S1 센서라고 연결을 해줄 거예요. 물론 현재 우리가 연결은 안 했습니다. 연결을 좀 이따 할 건데, 이 S1 센서가 작동이 되면 시작을 할 거고, 첫 번째 S1 센서는 물건이 있을 때 시작을 하겠다는 의미인 거고, S1 센서를 한 번 더 달아줘야 돼요. 여기다가 이 밑에다 달아주는 이유는 첫 번째 동작 이후에 두 번째 동작을 할 때 시작값은 살아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물건이 없으면은 전진하면 안 되잖아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물건이 있어서 시작을 했는데, 시작하고 나서 와보니까 물건이 없으면 다시 전진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그래가지고 여기다 S1 센서를 하나 더 달을 거라고요. 물건이 있을 때만 공급 실린더를 전진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해되셨지요? 이렇게 온라인 체인지를 했으면은, 지금 제가 한 게 뭐냐면은 온라인에 모니터 라이트 모드로 프로그램 편집을 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런 다음에 온라인 프로그램 체인지를 누르면 PLC가 스탑하지 않습니다. PLC가 스탑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프로그램을 라이팅을 해버려요. 자, 여러분들이 그 프로그램 디버그, 어떤 수정을 하거나 잘못된 걸 찾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S1 센서가 안 들어왔잖아요. 그죠? S1 센서 안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S1 센서 결선을 할 건데, S1 센서가 엑셀 어드레스 할당표를 보면 X8번으로 되어 있어요. X8번. 그래서 X8번을 연결하면 되는데, X8번에 있는 컴 단자 연결 안 해줬죠? 그래서 컴2에도 플러스를 연결합니다. 옆에서 싸우면 될 것 같아요. 컴2에도 플러스를 공급을 해주고, X8번을 S1 센서에다 연결하면 됩니다. S1 매거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광하이버는 작동을 안 해요. 안 하는 이유는, 이 광하이버 센서는 쉽게 3선식 센서예요. 실제는 뭐 4가닥이 있겠지만은 3선식 센서에서 자체 전원을 공급을 해줘야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자체 전원을 이 센서는 공급을 해줘야 작동하는 거라서, 우리 장비의 24V 그라운드 여기에다가 전원을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냥 릴 스위치는 2선식 센서이기 때문에 전원을 따로 공급해주지 않아도 되는데, 광하이버 센서, 여기 있는 근접 센서, 여기 있는 고주파 센서는 3선식 센서에서 자체 전원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야. 안에 트랜지스터가 작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플러스하고 그라운드하고 하나씩 선을 꽂아가지고 이 장비 쪽에 전원을 연결을 해줘야지만이 광하이버 센서가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손가락은 여러분들은 넣지 마시고, 공작물을 이렇게 넣어보면 광하이버가 이렇게 지금 보면은 광하이버가 이렇게 작동되는 게 보이죠? 여러분 손가락 넣지 마시고 공작물 넣으면은 이렇게 보인다고요. 이해되셨죠? 네. 저 공작물 하나씩만 넣으세요. 공작물 여러 개 넣으면 지금은 프로그램을 다 짠 게 아니어서 공작물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전진시키니까 하나씩만 넣으세요. 아셨죠? 이렇게 해가지고 동작을 시켜보면 이제 물건이 없어서 전진을 못하죠. 그래서 공작물을 투입을 하면 S1 센서가 들어왔죠. 그러면 실린더가 전진 작업을 하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도 물건을 넣으면 이것도 좀 문제는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도 물건 넣으면 어떻게 돼요? 또 확 튀어나가죠. 물건 넣으면 튀어나간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원래는 물건이 없으면 정지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좀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프로그램이 문제가 있는 거는 공작물을 공급한 이후에도 물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작이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공작물이 없으면 시작값을 자동으로 오프 시키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조건이 제일 완벽한 조건을 찾는 게 100% 모든 상황에 만족한다는 답은 없어요. 프로그램 속에 그러니까 그 최적의 길을 찾아가는 거지 이게 100% 이게 맞다 이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변수를 다 인지를 못하니까. 하다못해 지금 사람이 손가락 넣으면은 정지해야 되는데 정지해야 하네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조건을 다 만족하려면 장비 비용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적절선에서 맞추는 건데 어쨌든 지금 선에서는 공작물이 없으면은 이 시작값을 5%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으냐? 일단은 실린더가 전진하고 있어도 물건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S1 센서만 가지고 이 앞에 있는 자기유지를 끊기에는 너무 정보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었습니까? 그러니까 S1 센서에 물건이 없으면 시작 끄면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가장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이 시작값을 S1 센서 비접점으로 끊으면 된다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없으면 끊어질 테니까. 맞죠?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은 그 실린더가 공급 실린더가 전진했을 때도 그냥 시작값이 오프가 되기 때문에 하나만 공급하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실린더가 후진되어 있는지를 그 탐지를 해야겠죠. 실린더가 후진되어 있는 상태에서 S1 센서가 들어왔냐 들어와 있지 않느냐 이 두 가지 정보를 활용을 하면 S1 센서 하나만 쓰는 것보다는 조금 더 바람직하게 프로그램을 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공급 후진 리드 스위치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공급 후진 리드 스위치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실린더가 후진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셨나요? 그런 상태에서 S1 센서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런 물건이 없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실린더가 전진을 했는데 후진을 완료할 때 공작물이 미처 못 떨어지죠. 그러잖아요. 떨어지는 시간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건이 위에 있었는데 후진을 하면은 얘가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후진 완료하면서 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 찰나의 순간도 얘는 PLC는 없다라고 판단을 해요. 근데 없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중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까지 감안을 해서 이 두 개의 신호가 들어오는 시간이 대략 0.5초 정도가 지나면 이거는 물건이 없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게 물건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때서야 이거를 이렇게 자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체인지를 해보면 이렇게 하면 이제 물건 없음 신호가 0.5초 나와가지고 시작이 오프가 된 거죠. 그래서 공작물을 투입을 하고 하나씩만 투입하세요. 하고 전진을 하면은 빠져나와서 0.5초 후에 시작값이 오프가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전체적인 공정을 진행을 하려면 지금 이거 테스트로 이 실린더 하나만 전원진을 한 건데 이제 전체 공정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짤 거예요. 공작물 집어 넣을 거고요. 가공 모터 돌릴 거고요. 가공 실린더 전후진, 공급 실린더 후진, 그런 다음에 송출 전진 후진, 그런 다음에 여기까지만 짜겠습니다. 송출 전진해서 컨베이어 모터 송출 전후진까지만 프로그램을 짤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컨베이어 벨트 위에 공작물이 차이겠죠? 거기까지만 프로그램을 짜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공급 전진을 했으면 여기는 지울 겁니다. 공급 실린더가 전진이 됐으면 가공 모터를 돌려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름을 드릴온이라고 이름을 붙일게요. 드릴온. 드릴온은 별도의 센서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 올 접점이 없어요. 드릴온이 됐으면 일반적으로 실제 만약에 이게 장비다 그러면 이게 드릴은 회전력을 어느 정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타이머를 일반적으로 배치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T 드릴 지연 K 1초 정도 드릴이 충분히 회전력을 얻을 수 있도록 타이머를 하나를 배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T 드릴 지연 신호가 나온 다음에 이게 이제 가공 실린더이기 때문에 가공 전진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가공 전진, 가공 전진. 타이머 요소 이런 것들은 중간에 보조 요소이기 때문에 자기유지를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가공 전진이 됐으면 가공 전진 리드 스위치가 들어왔는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가공 후진을 하면 되죠. 가공 전진과 후진이 서로 인터롭 관계니까 가공 후진으로 이렇게 잘라주면 되고요. 가공 후진이 되었으면 가공 후진 리드 스위치를 체크를 해가지고 실린더가 복귀됐는지, 여기 있는 가공 실린더가 복귀됐는지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에 가공 실린더 복귀했으면 공급 실린더 후진해야 되겠죠. 그래서 F7번 공급 후진이 되겠습니다. 물론 공급 후진은 공급 전진과 서로 인터로 관계죠. 그래서 요즘 공급 후진 들어와 있죠. 아까 했던 거 그대로 써 있죠. 공급 후진이 되었으면 공급 후진 리드 스위치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송출 실린더를 전진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F7번 송출 전진. 이름이 익숙해져야 돼요. 약속이기 때문에 송출 전진 시켰으면 체크하고 바로 송출 후진을 시킬 겁니다. 송출 후진 됐으면 후진 체크하면 요게 종료가 되는 거죠. 110점 종료가 된 거죠. 110점 종료. 그럼 송출 전진은 송출 후진으로 잘라주면 되죠. 이랬을 때 중간에 이제 자기유지 잘라주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살아있으면, 자기유지가 이런 게 살아있으면 동작을 한 번밖에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종료 신호, 공정의 마지막 신호인 종료 신호로 잘라줘야 되는 거죠. 이제 출력부 연결해주면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쓰는 가공 실린더는 편솔입니다. 그래서 가공 전진 신호만 달아주면 되고요. 가공 전솔인데 얘는 편솔이에요. 얘는 편솔이고 송출 실린더는 양솔입니다. 그래서 송출 전진, 여기도 송출 전솔, 송출 후진, 송출 후솔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 이렇게 프로그램을 다 짠 상태에서 지금 현재 초기화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당연히 공급 후 송출 후가 지금 연결 안 돼서 지금 신호 안 들어오고 있죠. 그죠? 그래서 어드레스 할당표를 보고 배선까지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어디까지 배선을 해야 되냐면, 어드레스 할당표를 보면 지금 가공 전진이 있어요. 가공 전진이 X1, 2번이 가공 전진이고요. 가공 실린더. 그리고 X1, 3번이 가공 후진입니다. 송출 실린더가 그 다음이에요. 송출 전진이 X1, 4번. 실린더 총 3개 돌리는 거예요. X1, 5번이 송출 후진. 그래서 실린더가 현재 에어가 들어가 있으면 전부 다 후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입력 모듈에 135에 불이 들어와 있어야 되겠죠. 실린더 3개 후진이 다 되어 있으니까 135에 불이 들어와 있어야 되겠죠. 제대로 연결이 되어 있다니까. 그런 다음에 솔레노이드 밸브. 가공 전진이 어드레스가 얼마예요? 여러분들 엑셀표에서 가공 하강, 가공 전진, 가공 전솔 Y 26번이니까 Y 26번에서 가공 하강에다 연결해야 됩니다. 가공 하강. Y 26번에서 가공 하강에 연결하시면 돼요. Y 26번에서 가공 하강에 연결하시면 됩니다. 연결돼 되셨나요? 그런 다음에 송출 실린더도 전진을 해야 되니까 Y 22번이 송출이죠? Y 22번이 송출 전진, Y 23번이 송출 후진. 이렇게 연결하면은 솔레노이드 밸브까지 다 연결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공작물을 투입을 하고 동작을 시키면 드릴부터 연결 안 했네요. 드릴부터가 어드레스가 몇 번이에요? 27번이죠? 그래서 27번을 가공 드릴에 연결해 주시면 모터도 됩니다. 프로그램에서 안 해줬네요. 여기 보면은 여기 드릴온도 안 잘라졌죠? 드릴온도 공정에서 빠졌네요. 그죠? 가공 후진단 다음에 우리 공급 후진 요게 빠졌죠? 빠졌네요. 가공 후진한 다음에 요게 드릴 오프죠? 이해되셨나요? 여기 드릴 오프. 그래서 드릴 오프로 드릴온을 잘라줘야 되죠. 그리고 드릴 오프는 자를 거 없으니까 종료. 드릴온 빠졌죠? 드릴온 가공 드릴. 그래서 다시 돌려보면 3개만 해보겠습니다. 네, 1초 있다가 전진하고 이렇게 해서 시스템이 멈추죠. 네, 나머지 동작시키기 위해서 여기까지 결산하는 거. 이제 컨베이어 벨트하고 여기 있는 센서 2개하고 그 배출 실린더 이 정도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센서부터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센서는 왼쪽에 있는 센서가 용량형 센서고요. 자세한 건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왼쪽에 있는 용량형 센서는 금속, 비금속, 사람 손 등등 이것저것 다 탐지를 할 수 있는 센서가 용량형 센서고, 오른쪽에 있는 건 고주파 센서인데 금속만 탐지를 합니다. 주로 철을 탐지를 하고 알루미늄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탐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두 센서를 연결하면 되는데, 지금 어드레스 할당표에 X9이 S3 고주파로 되어 있죠. 네. 하고 XA가 S4 용량형으로 되어 있죠. 그랬을 때 각각 탐지를 했을 때 시그널이 들어오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입력 모듈에 시그널이 들어오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위쪽에 공작물을 갖다 놨을 때 이 위쪽에 입력 모듈에 시그널이 나오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접 센서 2가지를 연결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배출 실린더 리드 스위치, 이쪽에 있는 배출 실린더에 리드 스위치를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드 스위치가 어드레스가 X16번일 겁니다. X16번이 배출 전진 이 라인이요. 그리고 X17번이 배출 후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되셨지요? 그리고 배출 실린더도 양솔이기 때문에 Y24번이 배출 전진 솔밸브로 연결이 되면 되고요. Y25번이 배출 후진 솔밸브로 연결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컨베이어 벨트를 연결을 해야 되죠. 그래서 Y28번을 써야 되는데 Y28번 컴단자도 플러스 연결을 해줘야 되죠. 플러스 연결하고 컴2에 연결한 다음에 Y28번을 컨베이어가 2개가 있습니다. 컨베이어 CW가 있고 CCW가 있는데 CW는 시계 방향, 저희가 원래 돌리려고 하는 거고 CCW는 역방향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돌리면 문제가 있어요. 그 회로가 내고 있는 회로가 타겟입니다. 그래서 컨베이어 CW에만 연결을 하십시오. I28번을 컨베이어 CW에 연결하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 시험을 보기 위한 결선은 이걸로 푸신 거예요. 그래서 다 연결이 됐으면 프로그램을 짤 건데, 지금 아까 우리 송출까지 됐잖아요. 그래서 송출 후진을 하면 종료를 하는 게 아니라, 컨베이어를 돌릴 겁니다. 송출 후진한 다음에 앞에 보세요. 컨베이어를 돌릴 거고요. 컨베이어가 돌아갔을 때, 컨베이어가 돌아간다는 얘기는 공작물이 이제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네. 여기에 있을 때 이제 컨베이어가 회전을 하기 시작하면은 여기 위에 있는 근접 센서 두 개로 공작물이 금속인지 비금속인지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PLC 입장에서는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용량형 센서 밑에 탐지가 됐을 때 금속 센서가 탐지가 되면 금속일 거고, 금속 센서가 들어오지 않으면 비금속이겠죠. 이해되셨나요? 근데 그게 가장 물리적으로, 기구적으로 가장 명확한 위치는 언제냐면, 이 용량형 센서의 신호가 0값으로 1이었다 0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 정도 위치에 와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용량형 센서가 1이었다가 0으로, 그 물건이 빠져나오면 0으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 위치가 이 정도 된다고요. 그러면 그때 고주파 센서 밑에는 무조건 물건이 와 있게 되는 위치라고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짤 건데, 그러면 용량형 센서가 1이었다가 0으로 시그널이 떨어지는 거를 잡으려면 무슨 접점 쓰면 돼요? 우리 네가티브 접점 쓰면 되죠. 네가티브 접점. 그러니까 원래 1 값, 용량형 센서 1 값이 1이었다가 0인 거를 검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하강 펄스. 시프트 F8번. 여러분들 글로파에서는 N접점 배웠죠? P접점, N접점 배웠죠? 그래서 거기 N접점에 해당되는 게 여기는 하강 펄스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S4 용량형이 되는 거라고요. S4 용량형 센서 신호가 0에서 1로 바뀌었을 때, 즉 이 센서가 딱 물건이 탐지해서 공작물이 여기 있을 때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 S3 고주파 센서가 들어오면 이거는 금속이 명확하기 때문에 set F8번 함수요. set 금속이라고 이름을 줄 수가 있는 거고, 금속도 자동 변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왔을 때 들어오지 않으면, 고주파 센서 신호가 들어오지 않으면 얘는 set 비금속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속과 비금속 공정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금속인 경우에는 여기 있는 배출 실린더로 물건을 쳐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이 배출 실린더 위에 공작물이 왔는지를 탐지해주는 센서가 있어야 정상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거는 센서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간상으로 할 건데, 여기에서 탐지가 된 이후에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대략 1.2초가 걸려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T 비금속 지연 K5 K1.2 5가 아니라 K1.2 라고 해서 타이머를 줄 겁니다. 그래서 F5번 T 비금속 비금속 지연, 금속 지연, 죄송해요. T 금속 지연 타이머. 어차피 비금속 지연도 이따 쓸 거라서 이건 T 금속 지연을 하고, F5번 T 금속 지연 신호가 나오면 배출을 전진할 겁니다. 그래서 배출 실린더가 전진했으면 전진 리드 스위치를 체크를 할 거고요.
그러면은 배출 후진을 하면 되죠. 배출 후진했으면 후진을 체크를 하면은 이게 금속 공정의 종류라는 뜻으로 금종이라고 이름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배출 전진과 배출 후진이 서로 인터롭 관계니까 이건 배출 후진으로 잘라주면 되고요. 하고 이렇게 그 자교지가 되어 있는 건 공정의 마지막 신호로 잘라주면 되는데, 요 신호는 금속일 경우에만 들어오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금 전에 우리 금속 공정 시작하면서 이만큼은 금속 신호가 들어온 이후에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금속 종류로 끊어도 돼요. 금종으로 끊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해줘야 될 거는 뭐냐면, 금속이 셋되어 있는 거를 리셋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금속 종류 밑에다가 F8번 RST 리셋 금종 라고 프로그램을 넣어줄 겁니다. 여기까지가 금속 공정이고요. 만약에 비금속이 탐지가 되면 마찬가지로 원래는 이 컨베이어 끝단에 센서가 있으면 좋은데 여기도 센서가 없어요. 센서가 없기 때문에 공작물이 비금속이 탐지됐을 때부터 컨베이어 끝까지 내보내는데 걸리는 시간이 6.5초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F7번 T 비금속 지연 아까 만들어놨죠. 지연 K65 6.5초. 그래서 T 비금속 지연 신호가 나오면 비금속 종류라는 뜻으로 비종이라고 이름을 줘줄 거고요. 여기도 RST 비금속을 해줘야 셋되어 있던 신호가 0으로 바뀌겠죠. 근데 금속 공정이던 비금속 공정이던 컨베이어가 회전할 때까지, 이 컨베이어가 구동하기 이전까지는 다 똑같은 공정을 하기 때문에 금속이 들어오던 비금속이 들어오던 이건 다 잘라줘야 돼요. 중간에 잘라줘야 될 것들은. 그래서 이 종료 신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금종이던 비종이던 둘 중에 신호가 아무거나 들어오면은 최종적으로 종료 신호를 하나 만들어내겠다고요. 금속 종료도 종료 신호 나오고 비금속 종료도 종료 신호가 나오게끔 만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잘렸던 신호를 그대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컨베이어도 잘라야 되겠죠. 그래야 컨베이어가 멈추겠죠. 컨베이어도 종료 신호로 자르게 됩니다. 그럼 위쪽은 이제 수정할 거 없고요. 아래쪽에 이제 어디가 하면 컨구동 해가지고 F7번 CO에 CW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컨베이어에 CW. 컨베이어 돌리는 거하고 배출 실린더를 해야 되니까 이거 그대로 카피해서 붙여 넣은 다음에 요 앞에 이름만 배출로 바꿔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짜가지고 돌리면은 저희가 원하는 기본적인 공정이 완성이 됐습니다. 프로그램은 제가 전송해 놓을 거고요. 공정 확인한 다음에 프로그램 보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돌려보면 일단 간단하게 두 개만 넣어서 비금속은 끝단으로 가겠죠. 금속은 배출 실린더로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됩니다. 안 끝났죠? 문제가 있네. 컨베이어가 안 끝났죠? 음, 8175. 금종이 아니라 금속 아닌가요? 아니, 금종은 맞는데. 리셋이. 여기 리셋이 금속이죠. 금속 오타. 지금 금속이 살아있어서요. 셋되어 있던 금속 신호가 살아있어서 지금 정지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려보면
네, 이렇게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프로그램 여러분들 컴퓨터에 보내놓도록 할게요. 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